2차 전지 사이클 자체가 10년 정도 봐야 돼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현금화 시켜놓은 거 있죠? 그거 밑에서부터 종목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잡을 것이냐? 2차 전지거든. 2차 전지 무조건 2차 전지예요. 이거 말고는 잡을 게 없어. 2차 전지를 잡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장님은 과연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생각하지 않아서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걸까요?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방송을 보다 보면 항상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는 10년을 바라보고 가는 산업이다, 이런 말씀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초 지금까지 2차 전지와 관련된 레포트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요인으로 중국의 미국 진출에 대한 한국 경쟁력 악화, 전기료 인상에 대한 유지비용 경쟁력 악화, 그리고 충전 등 인프라 구축 불충분에 대한 수요 감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가 될 수 있는 내용 등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올해는 2차 전지 아니야, 부정적이야,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장님은 과연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생각하지 않아서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소장님께서 왜 2차 전지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매스컴의 힘을 빌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매스컴에 흔들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린이 분들은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기사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은 사람 감정이라는 게 사실 휘둘릴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 네 가지의 이슈 등등 다양한 요인들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점 대비 30%, 삼성 SDI도 30%가량, 포스코 케미칼도 한 25%가량 주가가 고점 대비 하락을 했었습니다. 함께 한번 따져볼게요. 테슬라가 인도량이 줄어서 중국 시장이 막혀서 등등, 그래서 테슬라가 망했습니까? 가격 낮추고 인도량 급증하고 있죠. 작년에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채택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국내 하이니켈 양극재가 망했습니까? 에코프로비엠 전년 대비 매출 250% 증가하고 있죠. 이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슈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투자라는 것 자체가 좋은 기업을 선정해서 이 기업의 성장성을 바라봐야 하는 건데, 어떻게 매일 오르기만 하겠습니까? 결국 성장이 보인다는 건 성장하는 가운데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거고, 오늘은 그래서 현재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일단 국내 전기차 시장의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살펴보면은 22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500만 대 가량입니다. 2명 중에 1명 꼴이네요. 자, 그 중에서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가 포함된 친환경차는 150만 대 가량으로 전체 자동차 중 6.2%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전기차는 전년 대비 68.4%,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었네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는 현재 굉장히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우려감 속에서도 사실 7개월 연속 성장세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의 분석이 어떻고 시장의 전망 대비가 어떻고를 떠나서 결국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대로 확인을 한다면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 모두가 알고 계시듯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비중을 늘리는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IRA만 보아도 알듯이 지금 자국의 경쟁력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역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신차 절반을 전기차로,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확정짓는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국내 기조도 사실상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보도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살펴보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는 신규 등록을 금지하겠다 이런 조항도 있었었죠. 그럼 이어서 이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배터리셀 업체들의 이렇게 캐파 전망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자, 누가 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규모가 커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은, SK온, 삼성 SDI는 리튬 가격이 이리 올라가는 걸 몰라서, 뭐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한 걸 몰라서, 테슬라가 LFP 선호한다고 밝힌 걸 몰라서, 뭐 하이니켈 양극재를 고수하고 이제 뭐 경기 둔화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는 걸 몰라서 사업을 이렇게 계속 진행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이거는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이슈를 보고 하나하나의 일희일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들이 모여진 숲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사를 하나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사를 직역해가지고 머릿속으로 담고 투자 관점을 잡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어떤 파급력과 변동성이 있을지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산업의 사이클로서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제품의 생명 주기를 한번 볼 때 보통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4개의 사이클로 나눠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입기와 성장기, 2차 전지는 2개 중에 하나일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이클에 지금 접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성장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도입기, 성장기의 특징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도입기 같은 경우는 신기술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슈에 따른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성장기는 대장주의 매출이 확인이 되고 점차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는 게 보이는 구간을 보통 성장기라고 해요. 이제 2차전지는 저는 성장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2차전지도 분명 도입기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슈에 따른 급등락이 나오고 아니야 이건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찬반이 나뉘는 도입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시즌은 지나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 지역별 전기차 침투율 전망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까 한국 같은 경우도 22년 기준 세계 평균 점투율과 좀 비슷하죠. 6.2%가량이 나왔었는데 2022년 세계 평균이 6%입니다. 자, 2030년 지금 전망은 어떻죠? 56%. 그러면 2대 중에 한 대보다 더 이상으로 전기차가 많이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은 많은 난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산업 분야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한 산업을 우리가 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괴리감이 생겨서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뭐 5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굉장히 고가의 스마트폰들이 많은데 스마트폰이 비싸다고 해서 지금 뭐 애니콜, 뭐 사이온, 투지폰 쓰시는 분들 계세요? 스마트폰이 비싸다고 삐삐 쓰시는 분들 계세요? 결국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제품이 된 거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은. 그리고 2차전지 역시, 전기차 역시 동일한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품목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장기 투자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 모든 난관과 모든 변동성을 헤쳐나가야 하는 구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냥 묵혀두면 되지, 이렇게 우리 주린이 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직접 해보시면 더욱더 그럴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김용재 소장님께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런 수많은 악재가 있어도 긍정적으로 10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맹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차 전지 성장성과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AP투자연구소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